양쪽이 다 직장 생활, 뭐 여기다 육아, 가사를 하는 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100이면 150을 각자 해야 되는 건가? 난 너무 힘든데 또 왜지? 왜지? 이러다가 저 사람 때문이야. 육아 초년생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0개월 여자아이를 키우는 나이 많은 44세 엄마입니다. 저는 프리랜서이고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기 전에는 가사 분담 비중이 제가 많아서 이로 인한 부부싸움을 가끔 했는데요. 아이가 생기자 저는 가사에 육아까지 가중되고 하는 일도 늦어지고 미뤄지고 그렇지만 아이가 있어서 부부싸움도 제대로 못하니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이 덕분에 가족 간의 유대감은 좀 강해진 것 같은데요. 부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저의 고민을 주변에 호소하면요.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어린이집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어린이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데 저희는 맞벌이가 아닌데다 저의 문제는 육아와 가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남편에게 있는데 왜 아직도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있냐, 사회성 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스스로 배변도 가리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선생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 유치원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전처럼 가족 구성원이 많고 밖에 나가도 아이들 많아서 누구랑도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면 너무 늦는다 이런 말들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똥오줌은 가릴 줄 알아야 하는데 어린이집 가면 다 해준다고 하네요. 속으로는 어린이집 선생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애들 배변 훈련을 책임져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생각을 앞에서 반대하지는 않더라도 다소 냉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육아 때문에 결국 자신만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육아와 가사 분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겠지만 어린이집은 해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육아에 대한 역할 분담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4살 아이를 둔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이분 말씀이 맞는 게 예전에는 그냥 유치원부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저도 5살부터 보냈는데 그냥 이제 그게 당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집에 꼭 보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오히려 일찍 보내면 엄마를 애착도 너무 빨리 묻어지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30개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내가 키울 거야. 이거는 오히려 엄마가 아이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네. 주변 분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냉소적 반대. 그러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요. 네네. 어린이집을 내가 키울 거라 늦게 보낼 거야. 이거는 엄마가 굉장히 애쓰시는 거고요. 네네.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분이 고민하시는 건 이거죠. 아이가 있기 전에도 가사 분담 비중이 본인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육아까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내가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다. 남편은 왜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으로 분담을 하지 않느냐 이 얘기지신 거잖아요. 일단 아이가 없을 때는 가끔 부부싸움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싸우실 것 같아요. 네. 부부간의 이해와 소통이 이제 부족한 것 같다라고 원인을 찾으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일로 남편이랑 싸우고 다시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시기에 양쪽이 다 직장 생활, 뭐 어머님 프리랜서긴 하지만 어쨌든 일을 하시잖아요. 여기다 육아, 가사를 하는 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100이면 네. 150을 각자 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체 총량이 너무 늘었는데 난 너무 힘든데 또 왜지? 왜지? 이러다가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상대방을 드는 보니까. 거죠. 예. 뭐 나는 이제 집에 와갖고 뭐 집에 있으면서 뭐 먹이고 빨래하고 이러는데 뭐 쓰레기 하나 못 갖다 버려?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남편도 뭐 이렇게 지금 나이는 안 써주셨지만 또 사회생활로 치면은 막 윗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이 뭐라 그러면 뭘 해야 되고 일이 많으면은 또 좀 늦을 수도 있어서 그냥 애를 낳고 한 5살 정도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부부 모두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내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 안 했을 때보다 10배는 힘들어. 예. 근데 이러면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찾는데 내 잘못은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러면 이제 배우자를
생각하시죠. 비난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은 지금 44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0대까지는 그러니까 싱글로 그렇죠. 예. 살다 보니까 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갑자기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렇게 싱글일 때는 정말 상상도 못하던 전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네네.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날 다 속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어머, 왜 죽을 결혼하라고 수도 하지? 있어. 뭐 이렇게 왜 얘기를 육아를 하라고 해야 하지? 되는데 어. 그냥 야, 애 낳으면 고생해. 이거는 정말 전체적인 이 사회의 네. 속임수다. 어. 이 정도로 말을 해줬어야지.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압도되는 거죠. 근데 지금 30개월이면 진짜 고생해서 네, 지금 한참 힘드실 나이시잖아요. 아이가 그렇죠. 한참 힘들. 그러니까 그리고 우유 손이 먹을 때가 많은. 낫죠. 음. 근데 쫓아다녀야 되고 못 맞아요. 올라가게 해야 네네, 되고 네. 뭐 하루가 끝나면 막 되게 큰 일이 끝난 것 같잖아요. 요 시기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하루가 끝났다. 하루하루. 근근히 예, 하루하루를. 1년이 끝나나? 맞아요. 뭐 이제 이럴 때인 예.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은 요 시기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이제 엄마도 좀 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뭐 왜 사서 고생이야? 예. 뭐 이제 이렇게 해답이 있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맞고 틀리고는 없고요. 이제 각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건데 지금 내가 내 아이를 이 나이까지는 키울 거야.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남편이랑 이해와 소통을 하기에는 두 분 다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 로딩도 많고 그럼 집안 가사라는 게 왜 해도 끝이 없잖아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겨울옷 다 꺼낸 다음에 네.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 뭐 한철 입는 거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남편도 사실 안 하려고 한다기보다 이렇게 엄두가 안 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내가 일하고 집에 와갖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예, 남편이. 예. 저는 차라리 집안일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분을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꾸 이 부분을 언급하시는데요. 저는 프리랜서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근데 저는 프리랜서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맞벌이가 예.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맞벌이임을 인정하시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번 돈은 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예, 같아요. 프리랜서도 일을 예. 하는데요. 뭐 어차피 한 20개월 있으면 이제 어린이집 보내실 거잖아요. 유치원 보내신다고. 유치원.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20개월만 투자하고 음. 남편도 덜 미워하고 예.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시면 그렇죠. 그 돈이 그 돈이겠지만 물론.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일 수도 예,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해결하라고 돈을 버는데 돈을 벌어서 나중에 뭘 하는 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유아 때는 양육과 가사 분담 이런 거를 고민하셨다가 이제 초등학교 이후 가면 왜 나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지? 남편을 또 그때 또 그렇죠. 원망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죠. 교육에 대한 문제도 엄마가 너무 책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남편이 안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남편분들이 잘 못합니다. 학원을 비교한다거나 뭐 어떤 교재가 좋다거나 엄마들끼리 모임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믿어서 인정을 그냥 할까요? 남편보다 내가 잘한다. 이렇게 100배 잘하죠. 시켜놓고 계속 감시하잖아. 그러면 싸우고. 그 마음에 안 찹니다. 맞아요. 마음에 안 차요. 그리고 네. 양육도 가사도 사실 육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시켰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분란이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했는데 왜 화내? 예. 이게 한 거야? 뭐 이제 이런 어느 집이나 왔다 어느 갔다 집이나 하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한 면이라도 좀 없게 이분이 남편이랑 소통한다면 뭐 대화법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좀 소통하면 좋을까요? 저도 억울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를테면 나중에 그러니까 남은 평생 내내 아이들한테 나는 제1의 존재예요. 엄마 없으면 안 되지만 아빠는 있으면 좋은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게 나이 들수록 더해요. 예. 엄마는 비행기 태워주지만 아빠까지 뭐 이런. 그걸로 위안 삼을까요? 예, 저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게 좋아. 근데 지금은 서운해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챙기면서 아빠는 안 챙기니? 그래서 여보 다 한 대로 가는 거야. 예. 이때 10살까지 쌓아놓는 거야. 그렇죠. 네. 예. 당신 뭐 싸운 게 어디 있어? 마이너스인데. 근데 이제 남편한테는 이 시기는 내가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비난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냥 이것만 해줄 수 있어? 뭐 라든지. 그래서 정확히. 널 네. 비난하는 게 아니야. 네. 근데 이제 비난이 되죠. 근데 전략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냥 가장 나한테 힘든 거. 왜냐면
좀 해 이렇게 하면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맞아요. 예. 엄마들은 멀티가 되는데 막 머릿속에 이거 그렇죠.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되는데 아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고요. 예. 꼭 이렇게 이거 매일 지정해줘야 시켜야 됩니다. 돼요. 네. 그럼 나- 딱 뭐 쓰레기 버리기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저도 믿을 수 없었는데요. 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음. 그냥 그러면 그걸 원하면 매일 그걸 얘기해달래요. 매일 얘기하는 게 더. 그래서 약간 당신 어디 모자라? 예. 근데 이제 그들은 루틴이 있는데 이 루틴에 육아는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좀 맞는 것도 아이를 낳은 엄마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아이를 돌보게 해주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아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육아의 긴급성을 엄마만큼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돌발 상황으로 어떻게 그렇죠. 했었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루틴 안에 들어오기에는 아빠는 생물학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사실은 엄마가 새끼를 키우게끔 자연계는 다 만들어져 있어서 애를 돌보는 것보다는 집안일을 조금 더 많이 하게끔 하고 네네. 이제 뭐 설거지 할래 애 볼래 이럴 때 설거지 그럼 이제 설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사실 애한테서 좀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계속 쳐다봐야 되니까 네네. 위로를 드릴게요. 네. 20개월 좀 지나면 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50개월, 30개월이니까 지금 아이가. 그렇죠. 예, 50개월 50개월 정도. 예. 그리고 이분이 섭섭한 게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나는 이런 육아관을 갖고 있고 아이를 유치원 때부터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주변에서 다 반대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이 섭섭함이 좀 달라질까요? 그냥 저는 주변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네. 뭐 친정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도와주는 것도 네네. 아니고 아마 그런 상황이니까 이러시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나는 어린이집 보내서 편했는데 저 정도로 힘든데 왜 안 보내지? 왜 안 보내?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비밀인데요. 예. 나는 힘들어서 보냈는데 저 엄마는 키운다고 하니까 약간 아. 내가 엄마 노릇을 잘 못한다는 뜻인가? 네네. 예,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네. 왜냐면 난 힘들어서 보낸 면도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힘을 다 빼서 하는 게 더 좋은 엄마 아닌가? 아니면 뭐가 그렇게 유별나서 그런 마음이 들죠. 예. 그러지 말고 그냥 다 하는 대로 해 이러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두세 번 하면 아유 보내지 왜 그래? 뭐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애 안 보내면 안 돼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루틴이 생겼잖아요. 그 말을 하면 네. 어린이집 보내 이 루틴이 너무 강하니까 오히려 그 상황을 그렇죠. 사전에 막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더 가지 않게. 더 가지 않게. 애한테 안 좋아 이런 말은 사실 기분 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애한테 더 안 좋아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말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그 전에 끊는 게 낫다는 거죠. 육아에 대한 역할 분담은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예전보다 엄마가 일을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연령대도 높아져서 서로 다 힘든데 같이 늙어가는 존재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섭섭하죠. 엄마 그것도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예. 옛날에 이렇게 농사 지을 때는 막 애들 잠궈놓고 왔다 그러잖아요. 음. 근데 이제 물론 굉장히 학대인데 요즘은 너무 또 잘 이렇게 하나하나 보려고. 다 예. 챙기느라고 뭐 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뭐 일하는 엄마들은 당연히 이유식 사서 먹이고 옷은 떨어지기 전에 안 사고 네. 이제 뭐 우유병도 나중에는 이제 뭐 대충 뭐 이제 하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아프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편하게 육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아빠는요? 아빠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람 마음은 이 사람 거지 내 마음은 아니다. 특히 애를 키울 때는 네. 너 아빠잖아. 너 부모 아니야? 어, 부모 할 때 심지어 부가 앞에 나오잖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부가 뭐 앞에 나오죠. 그 성도 음, 당신 성이잖아. 예. 더 해야지. 그렇죠. 예. 근데 그냥 소용없더라고요. 싸움만 하지. 근데 이거는 제가 예. 뭐 남자들은 뭐 육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싸워본 사람. 저 한 7년 싸운 것 같아요. 그냥 분해서. 경험담이시니까요. 예, 지금. 근데 그냥 지금 아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낫죠. 많이 예. 분담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세대가 가부장적인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부장적이었던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맞벌이도 인정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남편이 한 얘기가 예. 할만하니까 한 거 아니냐고 어. 그래갖고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들도 성비가 생각보다 아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도 조금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육아 초년생 이분께 덧붙여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잘 하고 계시고요. 근데 잘할수록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 하느라고 힘들다. 근데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을 받는다. 요 정도만 생각하셔도 그리고 이 힘듦이 몇 개월 후면 조금 달라질 거다. 그렇죠. 예, 예. 예. 네,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답답한 부분, 답답한 사연 있으시면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신청 약식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교수님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못 풀어드린 사연은요. 조선미 TV에서도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조선미 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